안녕하십니까. 대선열차 309 코로나 특보 최지은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투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TBS는 대선열차 309를 운행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대선열차 309에 탑승을 하시면 매시간 짤짤이 쇼 등을 거쳐서 오늘 저녁 7시 최종 목적지인 김어준의 개표 공장에 도착을 합니다. 김어준의 개표 공장은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유튜브 채널 1위를 차지한 화제의 콘텐츠입니다. 동접자가 15만까지 나왔었죠.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시민들과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대선 토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대선열차 309 쭉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번 대선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오후 6시부터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따로 이루어지죠. 저희 코로나 특보에서는 1시간 동안 확진자 투표 관련 정보 그리고 코로나 소식을 엮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댓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변해드릴 예정이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스튜디오에 새로운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TBS 신입사원 티봉이. 저보다 15년 뒤에 입사한 티봉이와 함께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뉴스를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하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친구가. 예, 말이 없네요. 잠시 후에 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티봉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자, 대선열차 309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먼저 전국 투표율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2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 상황, 먼저 전국 투표율입니다. 네, 지금 10시 기준으로 집계된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투표율 1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놓고 봤을 때는 11.2%, 인천 11.6%, 경기 지역으로 확대해보면 12.6% 집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사전 투표율은 경기 지역이 좀 낮았었는데 10시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2.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으로 가볼까요? 11.5%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도, 경상도, 부산 쪽 이쪽 투표율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는 대로 계속 방송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날 날씨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다행히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되지만 이왕이면 KF94 마스크 써주시는 게 미세먼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 시간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안에 입장하시기만 하면 투표 끝나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오늘 확진자분들 그리고 지금 재택에서 격리하고 계신 분들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을 하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신분증, 마스크 잘 챙기시고 관할 투표소 미리 찾아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 6시부터 오늘 투표가 진행됐으니까 지금 5시간 정도 지났는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오전 11시 투표율은 19.4%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10시 기준으로는 11%대가 나왔는데 과연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특히나 이번 선거는 박빙이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대선열차 309와 함께해 주시면 결과까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분 서울대 교수님 투표하셨습니까? 예, 저는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6시에 사전투표했습니다. 6시에 가셨으면 줄은 길지 않았겠네요? 줄은 길지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투표하러 나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작구에 사는데 동작구 줄과 동작구 줄 아닌 사전투표 줄이 다르게 있었는데요. 관내와 관외로 나뉘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관내와 관외를 막론하고 비교적 줄이 길었고요. 다만 관내는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저는
기다리지는 크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는데 빨리 투표를 마쳤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은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기자님은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방송 전에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아, 그럼 경기도 지역에서 투표를 하셨나요? 네, 경기도 지역에서 투표를 했고요. 예.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투표를 하고 직장으로 왔습니다. 예, 줄은 길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한 1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투표를 했습니다. 예, 순조롭게 이루어졌고요. 역시.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암동 사전투표소에서 참여를 했는데 제가 토요일 오후 4시 정도에 방문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역대 선거를 몇 번 치렀는데 이렇게까지 줄이 길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 사전투표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투표율로 나타났죠. 사전투표율 집계 36.93% 거의 37%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사전투표율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 자, 사전투표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본투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표 의사 있으신 분들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확진자들의 사전투표도 처음으로 이루어졌죠. 처음이라 그런지 여러 곳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선거를 겪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또 대선은 처음이니까요.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전 선거가 이제 높은 투표율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였는데 예. 그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잡음이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눈살도 찌푸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실한 준비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긴 한데 이제 부정선거라고 확대 해석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과정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들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그런데 사전투표 때는 이 일반인, 그러니까 비확진자와 확진자들이 이제 같이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 투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생겼었는데요. 어떤 해프닝이냐면, 비확진자가 확진자 줄에 서가지고 대기를 하거나 예. 혹은 또는 확진자가 비확진자 줄에 서가지고 대기를 하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표소로 못 들어가게 하고 직원이 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가지고 대신해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애초에 법이 지정되어 있는 그 투표의 규정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항의라던가 잡음 같은 게 있었고 예. 아마도 안타깝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그런 해프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그 브리핑을 통해서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을 했고 본투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오늘 하루 동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선거는 잘 치러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저희 TBS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창은 기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은 기자. 네,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종로구는 지난 사전투표율이 40.6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오늘도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새벽 6시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할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네, 흔히 종로구 하면 정치 1번지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종로구 현재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네, 종로구 투표율 오전 11시 기준 12.6%입니다. 전국 투표율 15.9%, 서울 투표율 15.0%에 비하면 다소 낮은데요.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사전 투표율이 합산되면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 자, 확진자와 격리자 오늘 동시에 투표가 가능한데 주의사항 한번 짚어주시죠.
네,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치러집니다. 외출은 오후 5시 50분부터 허용되고요. 투표소까지 이동하실 때 대중교통은 안 되고 걸어서 가시거나 자차 또는 방역 택시를 이동하셔야 합니다. 또 투표를 하실 때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나 이름이 써 있는 PCR 양성 통지 문자 또는 격리 통지서를 투표 사무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투표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용지도 투표함에 직접 넣게 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로 투표 마감 시간이 다소 늦어지면서 개표도 여느 선거보다 늦게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녁 8시 10분부터 개표가 시작돼서 이르면 내일 새벽 1시쯤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자, 투표소 방역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시민들 투표소에 들어오실 때 일정한 거리 두고 입장하고 계시고요. 들어오실 때는 손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 사무원들은 일회용 장갑을 껴서 유권자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TBS 백창은입니다. 네, 백창은 기자. 9일 대통령 선거 티봉이가 알려줄게 봉. 첫 번째, 내 투표소부터 찾아볼까 봉. 정식 선거일에 투표를 하면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봉.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해 봉. 두 번째, 투표 시간을 챙겨 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투표가 가능하니 꼭 알아두라 봉.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투표해봉.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네모칸에 정확하게 기표. 기표는 한 번씩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지 봉? 마지막,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은 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봉. 투표소 밖 촬영은 가능하지만 방역을 위해 이번만큼은 참아주길 바란다 봉.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봉. 이봉이가 알려준 내용 기억하셔서 선거에 적극 참여하라고. 네, 티봉이가 말을 잘하네요. 알려줄까 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좀 이 분위기를 삼아서 뭐 사실 투표라는 게 엄근진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확진자 발표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봉.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자, 오전 11시 지금 11시로 집계된 투표율 상황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기준으로 집계가 완료가 됐는데 전국 투표율은 현재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15%, 인천 15.7%, 경기 16.9%, 그리고 강원 16.3%, 충남 16.9%, 세종 14.3%,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높았었는데 지금 본투표에서는 살짝 낮은 감이 있습니다. 충북 지역 16.7%, 경북 16.3%,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가 사전투표율이 낮았었죠. 대구가 18.7%, 본투표에서는 11시 집계 상황 현재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13.8%, 대전 16.1%, 그리고 광주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았었죠. 광주는 13%, 전남은 13.3%, 경남은 16.8%, 부산은 15.4%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17.3%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희 코로나 특보 이후에 짤짤이 쇼 준비돼 있고 허리케인 라디오, 더룸, 신장개업 이어서 저녁 7시 최종 목적지 여기 앞에 보고 계신 것처럼 김어준의 개표 공장이 이어집니다. 개표 공장 20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상황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시민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 명이 지난번 선거 때 동접자가 나오면서 방송 다른 3사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접속을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오늘도 개표 공작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고, 이번 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일반인들은 이제 6시에 입장을 마감을 하고 그 뒤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최초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확진자, 격리자 투표하러 언제까지 도착하면 됩니까? 네, 5시 50분부터 외출이 허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외출 대상인 그 격리자와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일괄적으로 외출이 허가되었다라고 하는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예. 해당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오후 5시 50분부터 집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투표소와 자택과의 거리가 예. 10분 안팎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불가하고요. 걸어서 이동을 하시기를 가장 권장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걸어서 이동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투표소가 있지만 내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농촌 지역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자차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 택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확진자나 격리자를 특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역 택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5시 50분부터 외출이 시작이 되어서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때는 비확진자와 확진자가 같이 투표를 하는 바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 미비 때문에 간접 투표와 비슷한 양식의 약간 부실한 선거 준비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함에다가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넣을 수 있도록 바꿨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강 기자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바는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확진자고 내가 지금 재택격리 중에 있는데 편의점에 뭔가를 좀 사러 가고 싶다. 이왕이면 투표소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으니 거기 들려서 뭔가 물건을 살까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예.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되셨거나 격리 중이신 분들은 오직 지금 이 투표를 위해서만 예. 외출이 허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중에 다른 곳에 들리신다든지, 또는 투표를 하고 나서 들리신다든지, 또는 걷거나 자차 또는 방역 택시가 아닌 방식으로 공공의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예. 것들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숙지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강 기자께서 5시 50분부터 이제 외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교통약자인 경우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농촌에 사신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통 운송이 불편한 경우에는 5시 30분부터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의 분들은 5시 50분, 특별히 교통약자는 5시 반부터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사전투표에서는 선거관리인이 바구니에 투표용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논란거리가 됐는데, 오늘은 확진자도 직접 투표함에 된 용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었고요. 만약에 오늘 확진자나 혹은 격리자께서 투표를 하는데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는 네.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전해드릴 것은 이제 격리 중이시거나 감염 확인자들은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는데, 투표 장소에 이 시간까지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번호표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투표 마감 시간이 7시 반이 아니고 7시 반까지 투표 장소에 입장만 하시게 되면 실제 투표는 7시 반 이후에도 이루어질 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장소에 최대 7시 반까지만 입장하시면 된다고 하는 점, 그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오늘 많이 나와서 7시, 예를 들어서 7시 29분에 투표소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줄이 너무 많이 길어서 투표를 시작한 시점이 뭐 8시다, 9시다 상관없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개표는 7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표와 동시에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 예. 생기는 거죠. 개표와 지금, 투표가. 네, 개표와 투표가 같이 예. 진행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서
사실상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확진자들의 표심이 또 어디로 가는지도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시간을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그 보건소가 보내는 외출 안내 문자가 제가 아까 2시, 4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시가 아니라 12시, 4시입니다. 네. 12시 그리고 4시에 일괄적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 발송된 문자를 또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그것도 확진자인지 네, 아닌지 인증이 되니까. 인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신분증 그리고 KF94 이상의 마스크 뭐 만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4시에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외출 허가 문자 외출 허가 문자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분증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신분증 가져가야 어떤 됩니다. 신분증이 인정이 됩니까? 네, 뭐 정말 친절합니다. 하나같이 다 이런 건 사실 신입사원 티보기를 시켜야 하지만. 네, 주민등록증, 예. 네, 그리고 운전면허증, 여권, 네. 그리고 혹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주민등록 등본과 그리고 본인의 사진이 들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학생증,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생활기록부를 됩니다. 갖다 내도 되나요? 네. 국가공인 그러니까 이럴 수 자격증인데요. 있잖아요.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다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이 선거 당일날 마침 분실되어 가지고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된 국가공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국가공인 신분증에는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학생증이나 생활기록부나 병적기록부, 복무기록 카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가져왔는데 이성적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시죠.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일반 유권자께서는 6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6시까지 입장. 그렇습니다. 네. 6시까지 입장해서 투표를 하시는 네. 거죠. 물론 이제 투표는 6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 격리되신 분들은 6시부터 7시 반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확진 격리 통지문이나 안내 문자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냥 핸드폰 없이 가거나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아까 일반 유권자는 6시까지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확진 격리되신 분들은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이제 입장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어떤 안내 통지 문자가 없으면은 마치 일반 유권자가 늦게 오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되어서 투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확진 격리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휴대전화로 온 문자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네. 투표하실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12시와 그리고 오후 4시에 이제 그 외출 허가 문자가 발송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나 못 받았는데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이나 격리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던 과정에서 혹은 발송 과정에서 누락이 생기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는 확진자인데 방송이나 혹은 언론에서 예고한 12시나 4시 문자를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보건소가 보낸 다른 문자들, 네. 확진 문자나 혹은 지금부터 격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같은 문자를 보여줘도 가름이 되나요? 네, 가늠이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 통보문이 보통 오더라고요. 네, 보건소 네, 네. 지역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걸로 대체를 해도 되고 문자로 대체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휴대전화로 온 문자로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휴대전화 같은 거를 놔두시고 오셔서 네. 그 문자를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될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깜빡하고 핸드폰을 놓고 갔다거나 집 그렇습니다. 앞이니까 그냥 갔다 오지 뭐 해서 신분증만 챙겼다거나 하면은 투표를 아예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확진 통보를 받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오늘 확진 통보를 받아도 투표할 수 있는 거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왜냐하면 거예요. 오늘 확진 통보를 받게 되면
이게 뭐 일단 증상이 심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얘기. 그러니까 오늘 PCR 확진이 되었습니다라고 문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격리 관련된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진자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그 문자를 보여주고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는 이분은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와가지고 어제 PCR 검사를 했는데 PCR 검사 결과가 아직 도착이 안 됐단 예. 말이에요. 이분은 아직 확진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 그 일반 다른 비확진자와 섞여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PCR 검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아직 결과상으로는 내가 의심 증상이 있지만 결과상으로는 확진 판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줄에 서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쉽게 말씀드리면 예. 이겁니다. 공식 문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공식 문자가 없으니까 이분은 확진자로서 증명, 즉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검사 중이어서 결과가 없는 분은 6시까지 일반 비감염자로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또 걱정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확진자가 아니지만은 조만간 확진자로 판명될 분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전파되면 투표장에서의 전파 위험,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장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2m 정도의 앞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하면서 줄을 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예. 그리고 투표장마다 체온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열 같은 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장기침이라든가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이 투표하는 투표장에도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임시 기표소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열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결과는 안 나왔지만 또는 일반 독감에 감염이 되어서 열이 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열이 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코로나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일단 투표 장소에 가시면은 열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랬는데 코로나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열이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게 합니다. 야외에 설치돼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더구나 만일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이른 감염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전파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지금의 우리 기표소 내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온 분이 일반 분들하고 섞여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기표소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투표하셔도 된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예. 혹시라도 너무 줄이 번잡스러워서 내가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자 줄에 잘못 섰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아니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에 내가 코로나 걸리는 게 무서워서 이거 투표를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투표소에서의 전파 감염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총선 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총선을 통해서 단 한 명의 감염 확산도 없이 총선을 치러낸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라고 예. 하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감염 관리 상태에서 투표를 제대로 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섞여 있고 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관심이 많으니까 혹시 거기에서 대기하는 과정 중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겹치고 또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나 하는 것들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표소 내에도 임시 기표소가 마련이 되고 열 체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게다가 기표소에 가 보시면은 비닐 장갑을 주고 또 손 소독제도 나누어 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한 상태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투표에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치를 이미 하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장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예. 또 이미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고 하면은 걱정은 기후에 그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투표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는데 사실 팬데믹 상황은 여러 나라에 다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른 나라들 있습니까? 어때요? 네, 비교적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선거들이 치러가지고 뭐 권력이 교체되거나 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일단은 팬데믹 초기에 이란이 총선을 치렀었고요. 예. 그리고 인도도 총선 그 팬데믹 기간에 선거를 치렀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선거를 치렀었고 프랑스도 선거를 치렀었고 또 미국도 네. 선거를 치러가지고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총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봤던 경험이 있고 또 총선 과정을 전후로 해가지고 뭐 갑자기 유행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이제 팬데믹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확진자, 격리자 투표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출 안내 문자가 오늘 오후 12시, 4시 이렇게 두 번 일괄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문자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 투표소, 일반인 줄에 서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자가 없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격리 통지서라든지 공식적으로 핸드폰을 통해 수신된 문자를 제시를 하시면 가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 신분증 챙기시고 KF94 이상 마스크 딱 쓰시고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투표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리 두기 2m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도착 시간은 오후 7시 30분 전에 입장하시면 그 뒤로 쭉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지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꼭 투표소로 방문해 주시고요. 자, 6번째 단계 사전투표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투표에서는 확진자, 격리자, 투표함에 직접 표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신 분들은 즉시 귀가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 뭐 ATM기에 들려서 돈을 뺀다라든지 뭐 편의점에 들려서 뭔가를 좀 산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으므로 투표가 끝난 뒤에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해주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는 좀 찝찝할지 모르니까 아무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셨어도 손 씻기와 같이 그런 개인 방역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TBS 대선 열차 309 코로나 특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피봉이가 알려줄게 봉. 첫 번째, 내 투표소부터 찾아볼까 봉. 정식 선거일에 투표를 하면 본인의 투표소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봉.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해 봉. 두 번째, 투표 시간을 챙겨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투표가 가능하니 꼭 알아두라봉.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투표해봉.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네모칸에 정확하게 기표는 한 번씩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지 봉? 마지막,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은 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봉. 투표소 밖 촬영은 가능하지만 방역을 위해 이번만큼은 참아주길 바란다 봉.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봉. 희봉이가 알려준 내용 기억하셔서 선거에 적극 참여하라고. 네, 대선 열차 309 오전 6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까지 이어집니다. 제 옆에 있는 티봉이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줬다 봉. 자, 함께 들으셨죠? 티봉이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목적지 김어준의 개표 공장에 저녁 7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TBS 하면 대표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 코로나 특보도 그중에 한 방송이고 이 뒤에 짤짤이 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짤짤이 쇼가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뒤에 이어서 라디오계에 허리케인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허리케인 라디오 최일구 앵커가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더룸 4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신장식의 신장개업도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개표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저녁 7시에는 개표 공장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공장장 사진이 몇 년 전이네요. 지금이랑 좀 다른 모습 사진을 보셨습니다. 자, 동접자들 계속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 여기 원고에 써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저희 지금 실시간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한 16,000여 분 전 시간대보다 조금 빠졌습니다. 좀 빠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개표와 관련된 얘기들 뭐 선거에 대한 궁금증들 코로나 확진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오전 11시 36분 05초 지났는데요. 11시 기준으로 집계된 투표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서울이 15%, 인천 15.7%, 경기 16.9%, 강원 16.3%, 충남 17%, 세종 14.3%, 충북 16.7%, 경북 16.3%, 전북 13.8%, 대전이 16.1%, 대구 18.7%, 울산이 16.4%고요. 광주 13%, 전남 지역 13.3%, 경남 16.8%, 부산 15.4%, 제주 지역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대구입니다. 18.7% 기록하고 있고요. 광주 지역 13%로 집계가 돼서 지금까지로는 가장 낮은 수치인데 아마 이 투표율은 사전 투표율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낮게 나왔던 대구 지역이 지금 본투표에서는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광주 지역은 지금 현재 본투표율이 가장 낮게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로나 상황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는 80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1,087명이 됐고요. 사망자 158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9,440명입니다.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 34만 2,446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대비 하루 만에 거의 14만 명,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3만 9,7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화요일에서 수요일 되면서 하루에 8만 명이 증가한 것이 오늘 빼고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 증가폭의 거의 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의 증가폭을 기록하는 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는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사망자는 거기에 못 미치면서 오늘도 누적 치명률이 0.01%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누적 치명률이 0.18%가 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80명이 증가했지만 최대 증가는 99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자도 며칠 전에는 216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셨지만 오늘은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사망자에는 미치지 못하는 158분이 사망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연령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1,087분, 60대 이상이
925분으로 비율로는 85.10%,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1,018분으로 1,010분으로 비율로는 92.92%입니다. 20대에서 오늘 2명이 증가해서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대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중증은 3명인데 사망이 오늘 1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중증 또는 사망이 1명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중증 증가하면서 위중증에서 사망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망이 바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세부터 9세까지도 오늘 6명으로 위중증이 잡혀 있는데 어제 5명이었습니다. 1명 늘었다는 얘기죠. 신규 사망으로 가보겠습니다. 안타깝게 158분 사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0대 이상이 144분으로 비율로는 93.67%,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156분으로 비율로 98.73%, 그러니까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98.73, 그러니까 거의 99%입니다. 30대에서 한 분, 10대에서 1명 사망한 거 이외에 사망에서는 이렇다 할 것은 없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사망 또 위중증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고 특히 이 집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령층에서 백신 접종 못하신 분 또는 안 하신 분 또 정부 당국은 먹는 화이자 치료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망자가 158명이 늘었고 위중증도 80명이 늘었다는 얘기는 위중증의 대부분이 이제 사망자랑 연동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이 늘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토요일 날은 하루 사망자가 216분이었는데 위중증 환자도 이날 99분이나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날은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위중증도 아주 많이 나오고 사망도 많이 나오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도 위중증이 80분 또 사망도 158분이니까 역시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망자나 위중증자가 계속 고령층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령층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가. 이것이 핵심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3월 9일 오늘 확진자 규모를 정부가 지난달 말에 예측을 했는데 한 23만 명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는 이제 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학교 등교 개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등교 개학이 되면서 실제로는 오미크론의 특성상 접촉이 빈번해지면은 확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등교 개학이 안 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와 막상 등교 개학이 되면서 접촉이 많아진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 실제 결과가 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등교 개학한 학생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애초 정부 당국이 예상한 것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설도 교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정부가 23만 명, 3월 9일 날 23만 명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는 어떤 변수가 빠져 있었냐면 방금 설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교 개학 효과 변수가 빠져 예.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건 실제로 시뮬레이션은 전문가들한테 들었어요. 아차 그 변수를 빠뜨렸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교 변수가 이제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냐면 이겁니다. 자, 지금 아이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바로 감 오실 겁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자가진단 받았잖아요. 자가진단 예. 키트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5세부터 만 18세까지의 모든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씩 자가진단 체크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양성 나오면은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숫자가 반영이 되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가진단 키트 검사해가지고 PCR 양성 나오면 아이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들도 다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동거인이기 때문에 그 변수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정부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3월 9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약 35만 명 정도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그런 시뮬레이션 예측치를 염두에 두고서 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한 35만 명 정도가 정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네. 주에 35만 명, 36만 명, 뭐 때로는 37만 명 정도가 나오다가 다음 주에는 30만 명대 밑으로 떨어져서 이 오미크론 확산세는 점점점 꺾일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항상 이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후부터 이 중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9일, 10일 이 정도의 35만 명 정도 정점을 찍고서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누적되어 있는 확진자들 중에서 악화되신 분들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사망을 하시거나 혹은 중증 환자로 잡혀가지고 우리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정부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대체로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2,100명 정도의 중증 환자가 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방역 당국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보다 한 있습니다. 2배 정도의 규모네요. 네. 예.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이 화이자 먹는 치료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화이자 먹는 치료제를 훨씬 더 신속하게 이 고위험군들에게 처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그런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 고령층이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로 사망 또 위중증화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니까 이분들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도 이게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확진 또 이후의 처방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그런 검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위중증 환자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병상 가동률을 감안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병상을 우선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는 위중증을 담당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2,751개인데요. 이게 지금 59.1%, 거의 60% 정도가 점유되어 초과할 있다는 수도 거죠, 이게. 있겠네요. 그러는데 이제 아직까지 비어 있는 것이 1,13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126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병상은 22,558개 중에서 사용 중인 것이 46.1%, 비어 있는 것이 12,161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강 기자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이후에 한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팍스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신속하게 보급이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 중에서 이제 위중증 사망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거기에다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중증입니다. 예. 그냥 이제 사망자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사망자는 병실을 비우니까 이제 상관은 없는데 위중증은 계속 이제 병실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에게 병상 배정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는데 만일에 위중증자가 쏟아지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실을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병실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방하는가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 앞으로 한 20일 이내에 있을 병상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마지막 고비가 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35만 명 정도가 나온 확진자 규모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지금 시점에 한 30만 명대 중반 정도가, 그러니까 35만 명 정도가
이 유행의 정점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제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규모는 확실하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쌓인 누적 확진자들 중에서 중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생기실 테고 예. 그 중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중환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2,000 수백 개 정도의 병상을 차근차근 채울 텐데 그 피크가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2,100병상 정도를 중환자가 차지하는 시나리오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 정도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유행의 가장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그 고비를 우리가 현명하게 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넘어서면 정말로 우리나라도 조심스럽게 종식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코로나19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희생자 따로 있고 비희생자 내지 전파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게 이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회에서 전파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희생자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종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희생자, 희생이 안 되는 분들은 뭐 희생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제한된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희생자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 기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마지막 고비는 지금 희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역시 먹는 치료제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방역 당국이 얼마나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보급하는가, 이것이 인명을 살리는 그런 관건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날이니까 그 선거와 연관 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바라건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종식 선언하고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예. 근데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3월 7일자로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격리 싫다. 진단 키트 양성에도 PCR 기피. 숨어드는 코로나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면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PCR을 기피하는 깜깜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가정주부와 같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격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생업 유지 등이 이유로 꼽힌다. 추적 관리와 역학조사, 방역 패스가 모두 중단이 된 만큼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교수님?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예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대우가 자영업자고 제가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염이 됐습니다. 감염이 됐는데 그냥 무증상 경증인 거예요. 감염 결과로서 양성일 뿐이지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대우가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는데 지금 정부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이 된 설대우는 정작 무증상 경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고 이게 이제 속인다고 하는 게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저 자신이 이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니 감염이 된 양성인 거는 맞지만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식당을 닫아 놓을 수가 없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감염이 되어서 몸이 힘들면은 아무리 이분들이 생업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재택에서 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정작 본인 당신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로에 서는 거죠, 이게. 아니, 내가 정말 자택 격리를 하면서 7일 동안 식당을 닫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 필수 시설, 사회 필수 인력도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아무런 어떤 생계적인 어려움이 없는 분들인 경우에도 감염이 되어서 무증상 경증인 경우에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격리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예. 다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맞고 지침을 어긴 것은 맞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지금의 지침이 사실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국에서는 지침을 일부 개정을 해서 지금 이분들이 지침을 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오늘 당장은 투표일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투표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퇴로를 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정부 안팎에서 이제 이런 토론이 있습니다. 숨은 토론이 어떤 숨은 토론이 있냐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1급 감염병이 아니라 4급 감염병으로 지위를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경험해왔던 것처럼 감염이 되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4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계절 독감이 4급 감염병이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규모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만 추적을 하지 더 이상 격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1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방역당국 안팎에서 지금 토론이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유행 규모 한 35만 명 정도가 정점이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부터 위중증 환자 숫자는 늘어나지만 유행 규모가 점점 좋아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염병의 수준을 좀 낮춰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게 다 근거가 있다. 백신 네. 접종률이 높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런 움직임들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투표 날인데 끝으로 이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죠. 개인 방역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소에서라든지 투표소 밖에서라든지. 우선 하나는 이겁니다. 투표를 망설일 만큼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우선 하나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투표장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투표장에서 안내해드리는 안내를 잘 따르시면 투표장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동시에 투표장에 가셔서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칙을 잘 지키시면은 충분히 안전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수칙을 이외에 특별히 지킬 것은 더 없다는 점, 그 점을 알려드리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서 새로운 정부뿐만 아니라 이 투표를 통해서 또 그런 우리 결집된 힘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BS 대선 열차 309 다음 역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프로그램이죠. 짤짤이 쇼 여기에 도착합니다. 잠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먹방을 함께 한다고 하네요.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또 염탐, 다른 방송국은 어떻게 지금 대선 투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염탐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본다고 합니다. 짤쇼 MC들은 물론이고요. 미리뽕 류미리 기자 그리고 지금 티봉이의 아빠라는 설이 있는 최진봉 교수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게스트 열차에 탑승을 해서 특별한 대선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그리고 구독, 댓글,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열차 309 TBS 코로나 특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